안녕하세요. 저는 김두환입니다. 지금부터 3차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제와 이번 프로젝트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중고 거래 사이트인 당근을 따라해서 만드는 게 주제고요. 서비스명은 오이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한 게시글과의 현재 사용자와 게시글 간의 거리를 나타내주고 싶었던 게 목표였고요. 이번에 제가 Next.js와 REST API 그리고 JSON 웹 토큰으로 인증 인가 기능을 처음 해보는 거여서 뭔가 많은 기능을 만들고 사용하기보다는 처음 배우는 것들의 숙련도를 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용해보는 API도 있었습니다. 테이블 구조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멤버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 이제 멤버가 작성하는 게시글이 있고, 게시글에 이제 댓글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들 간에 대화를 할 수 있게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문의를 할 때 사용하는 퀘스천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라스트 로케이션이라는 테이블을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라스트 로케이션이라는 테이블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현재 사용자 위치 정보를 저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테이블입니다. 네, 그럼 서비스 시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입니다. 테일윈드 CSS를 적용했고요. 시작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회원가입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유효성 검증을 프론트엔드에서 구현하지는 못했고 백엔드에서만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프론트 쪽으로 전달을 해서 성공과 실패 여부만 표시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잘 가입이 되었고, 그럼 지금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면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 생성이 되고, 그 액세스 토큰을 확인해서 현재 로그인한 상태 여부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글을 작성하는 곳인데 보시면 동네와 거리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시글 작성하기를 누르면 먼저 지오로케이션 API에서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경도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한 위도와 경도를 카카오 API로 다시 보내서 제가 원하는 주소를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 카카오 API로 위도 경도를 보낸 거고,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서 이제 갈마동이라는 데이터만 가져와서 게시글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게시글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글을 등록하면 현재 제가 그 등록을 한 위치에 동네 갈마동이라는 동네 이름과 지금 제 위치와 이 게시글이 작성된 곳의 위치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킬로미터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게시글엔 이렇게 댓글을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자기가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서만 수정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수정을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지금 수정이 잘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삭제도 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DB에서 직접 위도와 경도 값을 현재 위도 경도 값 말고 조금 다른 값으로 바꿔서 임시로 게시글을 한번 작성해 본 다음에 현재 위치와 그 거리를 계산해서 잘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도와 경도 값을 임시로 입력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DB에 저장을 시켰고, 네, 저장시킨 게시글이 현재 사용자가 있는 위도 경도 값과 그 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고 거래 게시판이다 보니까 사용자들 간에 소통할 수단이 필요해서 쪽지를 보내는 기능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저의 프로필에 들어가면 쪽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로 들어가면 현재 사용자가 보낸 쪽지와 받은 쪽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쪽지를 보낸 유저로 로그인을 해서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네, 쪽지가 잘 도착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받은 쪽지에 대해서만 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쪽지가 잘 발신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답장도 잘 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답장도 잘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하기 게시판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등록한 문의에 대해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게시판이고요. 검색 기능도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그 카테고리라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 게시판마다 매핑되는 페이지에서 프론트 단에서 카테고리를 생성해서 렌더링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위도 경도 값의 차이가 생겨서 저렇게 거리가 표시되는 중입니다. 네, 시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할 건데요. 먼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DTO를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오류가 자주 나타나서 좀 애를 먹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바에서 만든 엔티티를 클라이언트에서는 제이슨 형태로 바꿔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읽어줘야 하는데, 그 자바에서 만든 엔티티를 제이슨 객체로 직렬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바 엔티티에 매핑되어 있는 다른 엔티티들이 계속 이렇게 물고 물려서 무한 순환 참조에 걸려서 딸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에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에 데이터를 전달해 줄 때는 백에서 DTO를 만든 다음에 프론트에서 표시해줘야 하는 필요한 데이터만 담아서 전달을 해줘야 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프론트 쪽 코드인데, 그 게시글에 있는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프로필 이미지, 이런 정보들만 담아서 이제 전달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TO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줬어야 했고요. 이런 식으로 DTO를 만들어서 여기 프론트에서 표시해줘야 하는 데이터들을 DTO에 담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엔드에서 그 엔티티에 있는 속성에 제이슨 이그노라는 어노테이션을 써주면 이렇게 무한 순환 참조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이 어노테이션을 써서 막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백에서 프론트로 데이터를 전달해 줄 때는 DTO를 써줘야 하는구나, 그걸 크게 느꼈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처음 활용해 본 API인데요. 지오로케이션 API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오로케이션 API는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따라서 뭐 GPS, 와이파이, IP 주소를 통해서 위도와 경도 값을 구해주는 API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용자가 휴대폰으로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 휴대폰에 있는 뭐 GPS로 위도 경도 값을 가져온다거나, 데스크탑으로 이제 유저가 접속하면 IP 주소로 위도 경도 값을 가져오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원리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오로케이션 API로 현재 사용자의 위도와 경도 값을 구한 다음에 이 위도와 경도 값을 다시 카카오 API에 요청을 보내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도로명 주소나 그런 집원 주소 등을 데이터를 얻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얻어온 주소 정보랑 현재 사용자의 위도 경도 값을 백엔드에서 따로 테이블을 라스트 로케이션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코드는 그 로그인을 했을 때 돌아가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저가 로그인을 했을 때 일단 회원가입을 할 때는 라스트 로케이션이 널 값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유저가 처음 로그인을 하는 유저다, 그래서 라스트 로케이션이 널 값인 상태일 때는 현재 위치를 저장을 시켜서 그 라스트 로케이션을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재 사용자의 라스트 로케이션과 이제 프론트에서 전달받은 프론트가 아니라 게시글에 저장되어 있는 위도 경도 값을 이 함수에 대입을 시켜서 두 개의 위치의 그 거리를 계산해서 이거를 이제 그 DTO에 담아서 프론트로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게시글 목록을 보여줄 때 각 게시글들과 현재 사용자의 거리를 계산해서 디스텐스라는 속성을 DTO에 추가를 시켜서 이 게시글들과 그 거리 디스텐스를 DTO에 담아서 프론트에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DTO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디스텐스라는 속성이 DTO에 추가돼서 게시글들의 정보와 함께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좀 처음에 고민을 했었던 게,
그 거리라는 것을 게시글이라는 엔티티 자체에 저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 보면 접속하는 유저들이 각각 모두 다 다른 위치에서 접속을 하다 보니까 그 게시글과의 거리가 모두 다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TO를 사용해서 각각의 사용자마다 다른 거리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인데요. 먼저 이번에 처음으로 좀 REST API를 사용해서 RESTful한 개발을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일단은 그 메서드를 네 가지를 이전에는 get이나 post 두 가지만 쓰다가 이번에는 네 가지를 써보니까 이게 확실히 그 메서드 명만 봐도 이 로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 로직이구나, 그런 걸 대강 알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예전에는 get 매핑과 post 매핑만 쓰다 보니까 포스트 매핑에 그 URL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썼어야 하는데, REST API를 쓰다 보니까 포스트 매핑, 그리고 패치 매핑, 딜리트 매핑으로 똑같은 URL 주소를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Next.js도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해봤는데, 일단은 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문법도 조금 생소해서 어려웠고, 코드가 또 워낙에 길어지고, 또 테일윈드 CSS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코드가 지저분해서 가독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여러 번의 실수를 하면서 계속 써보다 보니까 얘가 백엔드와 통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구나, 그런 대략적인 느낌은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통해서 제이슨 객체로 백으로 전달을 해줄 때도 있고, 뭐 이미지 파일이나 파일 같은 걸 함께 첨부해서 전달을 해줄 때는 폼 데이터라는 형식으로 주고받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백엔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이슨 객체로 전달을 받을 땐 리퀘스트 바디로 받을 수도 있고, 또 폼 데이터로 여러 형식의 데이터를 받을 땐 리퀘스트 파람으로 알맞게 이렇게 필요에 따라 알맞게 받아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웠던 점이, 이번에 제이슨 웹 토큰을 구현을 하면서 그 토큰으로 인증 인가를 구현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가 백엔드에서 필요할 때 이제 프론트에서 API 요청을, 백엔드 쪽으로 API 요청을 보낼 때 그 패치 안에 이 크리덴셜 인클루드를 명시를 해줘야 얘가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에 있는 토큰 값을 같이 넘겨줄 수 있구나, 이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몰라서 백엔드에서 그 현재 로그인한 유저 정보를 가져오는데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백엔드 개발자로 실제로 일을 하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협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생각해 두면 좋을까,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일단은 DTO에 대한 정의를 통일시켜야겠구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변수명을 어떤 것으로 사용할 건지를 정해놔야 이제 백에서도 DTO를 그 형식에 맞춰서 만들어서 이제 프론트로 전달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소통해서 맞춰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이어지는 얘기지만 URL 주소랑 또 메서드에 대해서도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개발을 한다면 수월하겠구나. 예를 들어 뭐 단순히 게시글을 조회하는 건 get 매핑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작성하는 건 포스트 매핑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미리 잘 정리해서 정해놓고 하면 좋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백에서 프론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DTO로 넘겨주듯이 프론트에서도 이제 백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파라미터에 담아서 전달해줘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리절트 코드 형태로 응답을 보내줘서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세분화시켜서 정해놔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